안녕하세요.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최지훈입니다. 2022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여러분을 또 뵙게 됐습니다. 네. 사업 설명회도 오프라인으로 하면 좋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 심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은 오프라인으로 실시를 하고 또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주셔야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얼굴을 서로 보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모사업 사업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쭉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이번 해에 공모 분야는 탄소 중립, 그리고 복지, 안전, 그리고 자율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신청 자격은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이거나 아니면 대전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온라인 사업 설명회와 지금 이거죠. 온라인 사업 설명회와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을 꼭 수강하셔야 사업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는 꼭 빠지지 않도록 수강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신규 지원 단체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최대 5점까지 부여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1,4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한 팀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총 선발팀은 11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역은 대덕구이고요. 심사의 기준은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확산이 가능한지, 뭔가 새로운 활동인지,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이 5가지 항목에서 심사를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 후에 선정 발표는 4월 13일 날 수요일 날 5시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를 하고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공모사업비 교부는 4월 18일 날 교부 드릴 예정이고요. 활동은 그 교부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9월 30일이 지나면 사업비를 집행하시는 게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꼭 9월 30일까지 활동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죠. 선정단체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 3주 동안 제출을 받고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 확정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막 특이하게 더 심해지지 않으면 성과 공유에도 할 예정입니다. 자, 2번째는 이 공모 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 3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대덕구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대덕구에는 어떤 자원봉사가 필요한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에 부합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자원봉사를 실행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모사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2번째, 주민주도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가 많아져야 대덕구의 자원봉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센터가 기획하고 센터가 끌어가는 것 외에 여러분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좀 더 새로운 그런 활동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로 교육하고 사례 공유를 통한 주민의 자원봉사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떤 분야에 어떤 자원봉사 활동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 공유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이 강화되길 바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021년 활동들,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잠깐 돌아볼 텐데요. 사진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관에서 모여서 다 같이 화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게 작년에 공모사업 기획 워크숍이었어요. 그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기획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천연 비누를 만들어서 나누는 팀도 있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 거리에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달아서 우리 동네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하는 자원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로 빨래를 해주시는 무료 빨래 봉사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폐의약품을 수거하시는 폐의약품 수거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빵 봉사도 있었고, 그리고 국수를 나눠드리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국수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머그컵을 자기가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약속하면서 또 자연 환경 보전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공부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또 제일 오른쪽 밑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둥글게차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들이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공모 사업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공모 사업의 공지는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렇게 길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기간 중에 나머지 일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온라인 설명회를 저희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이걸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신 다음에는 꼭 밑에 댓글로 어느 단체 수강했다라고 달아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로 그것은 예시를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명회를 다 들으시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에 참석할 거예요 라고 하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센터로 유선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사전 온라인 설명회를 들으셨는지 체크하고 접수를 받아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획 워크숍을 4월 2일 날 토요일 날 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원팀이 많으면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저희가 대관을 해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회하고 기획 워크숍까지 다 들으셨으면 공모 사업을 이제 계획서를 써서 접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거 별표, 그 부분은 필수 참여니까요. 그 부분을 꼭 참여해 주셔야 공모 사업에 지원한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정별로 세부사항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일정별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사업 공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 3주간 게시가 될 거고요. 센터 홈페이지 새로 오픈했으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소식을 잘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블로그에도 사업 공고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인데요.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 시청을 다 하신 다음에 단체 이름을 댓글에 다셔서 출석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 신청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가능하시고요. 저희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수강하신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로 양식은 없고 신청 방법은 메일로 참여자 명단과 단체 이름을 적어서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은 4월 2일 토요일 날 10시에서 12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수강한 단체나 비영리 민간 단체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신청해 주시고요. 진행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접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10시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자원봉사 기획 어떤 것인가, 그리고 11시부터 다시 분야별로 나눠져서 사례학습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받은 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정말 너무 더 심해져서
교육을 단체 교육이 불가하다 생각되면 단체별 컨설팅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다 같이 얼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공모사업 접수는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실시가 되는데요. 대상은 사업 설명회와 기획 워크숍을 수강한 단체들이고요. 그리고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방문 접수나 혹은 이메일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청 서류는 공고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센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예정이니까 다운받아서 써주시면 되고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이렇게 3가지니까 잘 써서 또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 결과 공고는 센터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됐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정되셨으면 이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회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하면서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 16일 날 토요일 날 선정된 단체에서 2명씩, 보통은 이제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오시겠죠. 회장님은 이제 돈을 쓰라고 결제를 해주셔야 되고 총무님은 계획을 세우셔야 되니까 그렇게 2분 정도 오셔서 회계서류 작성 교육과 사업 진행 주의사항 및 결과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여러분께서 이제 활동하는 시기인데 저희가 활동하실 때 모니터링이라는 걸 나갑니다. 그래서 음료, 더울 때는 음료도 사들고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도 촬영도 하고 응원도 해드리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단체별로 문의드려서 활동하실 때 꼭 찾아가서 활동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주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메일로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요. 영수증이랑 뭐 이런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방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방하셔서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아주시고요. 만약에 작성하시다가 어려우신 게 있으면 센터로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대덕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신청 분야, 탄소 중립, 복지, 안전, 자율 중에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 단체명을 쓰시고 회원 수를 쓰시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주소지를 쓰시는데요. 주소지가 뭐 다 있진 않아서 회장님의 자택을 동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그리고 사업 담당자. 대표자는 주로 이제 회장님이 되실 거고요. 사업 담당자는 총무님이나 단체 안에서 따로 공모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주로 제가 회장님이나 이 2분께 공모사업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상의드리러 전화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의 개요를 적어주시는데요. 사업명, 사업 대상,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 수는 아까 위에 적으셨고요.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 인원이 총 몇 명인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교부금을 받으시는 교부일로부터 9월 30일 안에 어느 날짜든 적어주시면 되고요. 4개월 유지하는 거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지역은 대덕구 관내의 행정동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을 대략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공모사업에 올해 처음 참여이신지 아니면 타기간에 참여하시고 이 저희 공모사업도 신청하신 건지를 여기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은 총 사업비를 적으시는데요. A는 신청 금액, 그리고 B는 자부담. 그래서 100만 원을 신청하시면 자부담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 90%, 자부담이 10%, 그래서 총 사업비는 110만 원,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대표자에 관련된 성함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걸 다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단체명이나 신청자명을 써주시고 사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단체 소개서입니다. 단체 소개서는 우리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열심히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체명을 적으시고 이 단체가 처음에 생겨나게 된 설립 목적을 적어주시고요. 단체의 연역, 언제 설립하셨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면 그 연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력 현황은 회장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회원수가 몇 명이고 임원은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2021년 예산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2021년 주요 활동 뭐였는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에 계획하고 계신 주요 계획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아마 이걸 쓰시는 게 가장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단체명과 사업명, 단체명은 이제 봉사자분들의 단체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제한 사업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둥글게 차를 예로 들면은 유모차 대신 어르신 둥글게 차 만들기 같은 이런 사업명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거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이 사업의 목적, 어르신들을 돕거나 어떤 그 사회, 우리 대덕구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배경과 목적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개요는 아까 맨 앞에 신청서에 적으셨던 기간이라든지 활동 지역이라든지 사업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사업 추진 방법, 어떤 데랑 연계해서 한다 아니면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일정과 세부 사업명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활동할 건지 세부 추진 내용을 적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재하실 수 없을 수 있지만 최대한 대략 이렇게 예상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 아까 목표가 있었죠? 그 목표에 따른 어떠한 기대 효과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계속 둥글게 차를 예로 들게 되는데 둥글게 차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보급하고 그리고 정기 점검을 자원봉사자 분들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대덕구 안에 자원봉사자들이 대덕구 어르신을 돌본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보행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기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한 번씩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보조금과 자체 부담을 합쳐서 100%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세부 사업명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들을 적어주시고요. 예산 항목은 진행비, 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크게 써주시면 되고 그 뒤에 금액과 산출 근거를 좀 정확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비가 저희가 총 예산의 10%까지 그러니까 회의비 식대인데 책정이 되니까 그러면 8,000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회 이렇게 해서 산출 근거를 뒤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출하실 세 가지의 서류가 작성이 끝이 납니다. 네, 이번에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그리고 내가 올해 공모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쓰시고 싶은 예산의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저희 방향과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산 편성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포괄적인 예산, 재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시고 예비비나 잡비 이렇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없는 예산 항목은 편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지원금은 활동기간인 4월 사업비 교부 이후부터 9월에 해당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9월 말 일자가 지나고 나면 10월에는 지출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 기본 경비 등으로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 수선비, 시설 부대비, 전신 전화 설비 등 자본 쪽 경비, 그리고 상근 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단체 운영비 이런 것들로 쓰실 수 없고요. 보조금으로 성금을 내거나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시상을 하거나 현금성으로 지출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조끼, 모자, 유니폼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량 유지 관리비는 지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은행 송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지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강사료나 회의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저희가 조정을 해드릴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 지침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집행하시면 부득이하게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금 예산 편성 시에 항목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해서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뒤에 표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인데요. 자부담은 보조금 신청액의 10%를 자부담으로 하셔야 하고요. 결과 보고 시에 자부담의 사업비에 대한 거는 영수증 사본, 자부담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표로 왔는데 아까 보셨던 지원금 예산 편성 시 항목별 지원 한도액 초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강사료에 대한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강사료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면 안 돼서 부득이 지출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이걸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단체 내부자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전액 환수 조치가 된다는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재료비 임차료가 안 되는 게 있고요. 재료비는 50만 원 이상 지출 시에 비교 견적 내용을 꼭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거의 쓰실 일이 없겠지만 혹여나 해서 4만 원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에 보시면 식대는 1인당 8,000원, 다가비는 4,000원까지 지출을 하실 수 있고요. 간담회비나 평가회비 이런 것들, 이런 운영비는 총 지원액의 10% 이내에서만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0만 원까지밖에 책정을 못 하신다는 거, 이것들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딱딱해졌을 거고, 뭐 이렇게 조건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줬음을 양해를 한번 더 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모사업 지원하셔서 예산이 있으면 좀 더 즐겁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필수사항 돌아보기라고 해서 이전에 쭉 얘기했던 것 중에 꼭 기억하셔야 할 필수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설명회를 수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선정 후 선정단체 교육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사 후 예산 및 사업계획 조정 컨설팅이 있을 수도 있다. 예산이 조정되거나 사업의 방향이 약간 조절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모니터링에는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응원 갈 기회는 주셔야겠죠? 그리고 예산 변경 시에는 꼭 사전에 논의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공모사업에 보면 예산을 변경을 저희랑 상의하지 않으시고 그냥 쓰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지출을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환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시고 싶으시면 꼭 저희랑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크게 잘못된 방향이 아니면 저희가 다 그거를 수정하실 수 있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나 정산보고 이 행정적인 절차가 또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한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체크사항인데요. 체크사항이 좀 많죠. 앞에랑 중복된 내용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은 4월 교부금 지급 일시부터 9월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비는 운영 경비나 기재재 구입비, 인건비로는 쓰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게 아까 처음 나온 얘기인데 당해년도 타기관 자원봉사 관련 공모사업 선정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센터의 공모 사업이 없어졌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자원봉사 관련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번 또 그 선정이 되신 분들은 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모 사업이 4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4년 차인지 5년 차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 근데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으신 경우에는 올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서 사업비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모 사업을 하는 의미는 새로운 자원봉사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사인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것도 좋지만 3년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좀 다른 자원봉사로 좀 전환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런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최소 4개월 이상 추진되는 경우에 하나고 일회성 나들이 행사 또는 단기 프로그램, 과다한 간담 회비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4개월 이상 추진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저희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 거의 6개월의 기간 동안 4개월은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한번 어디 나들이 갔다 오는 걸 끝나거나 한 2번 정도에서 끝나거나 이게 아니라 월에 한 번씩은 활동이 유지될 수 있게 적어도 4회의 활동은 유지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편성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신청 금액의 10%입니다. 그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 중에 현장 반복,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참가하시면 최종 보고서 제출에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한테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요.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4월 6일까지입니다. 이후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기한 내에 제출했지만 서류가 미비된 팀들은 서류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지원단체 및 창의적인 사업 제안 단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로 좀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공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팀들이 참여하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참여하셔서 좀 풍성하고 정말 대덕구를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자원봉사 공모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잊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워크숍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